안녕하세요. 이선율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컨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수업 아티스트 브랜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뒤에 밴드 무드 컨셉 잡았던 예시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티스트 컨셉 총 3편으로 만들었어요. 순차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컨셉 정의를 말씀드렸고 바로 전 영상에서는 초스피드 컨셉 잡는 법, 내 음악적 장르의 계보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장르의 카테고리를 먼저 정한 후에 나만이 가진 차별화된 무언가, 대중의 입장에선 나라는 뮤지션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게 바로 마케팅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것, 기존 제품과는 다른 무언가, 경쟁업체와는 차별화된 기발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꽂히다 보면은 제품이 원래 가졌던 고유한 속성을 까먹거나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혀 엉뚱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유사성이 먼저고 차별성이 나중입니다. 즉, 대중의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만 공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중한테 친숙하지 못한 것은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듣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먼저 유사성, 쉽게 말해 대중의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생각입니다. 유사성이 고려되지 않은 예인데요. 이런 제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BBQ에서 만든 아이스 치킨인데요. 사람들이 치킨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치킨이란 자고로 바삭바삭한 크리스피에 겉바속촉으로 겉은 바삭하고 안은 뜨거워야 하는데 여름이라고 치킨을 차갑게 먹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만 해도 눅눅하고 맛대가리 없어 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투명한 콜라인데요. 콜라가 가진 기본 속성이 뭘까요? 콜라는 자고로 검정색이어야 된다는 대중의 인식이 있죠. 콜라를 투명하게 해봤자 이거 그냥 사이다 아닌가? 라고 생각할 뿐 대중의 공감을 받지 못하겠죠. 이런 제품들이 사실 나왔다 금방 사라져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노래, 나만이 가진 독특한 노래를 만들 거야. 야심찬 포부를 가진 분들에겐 찬물을 껴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노래는 어쩌면 대중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그냥 듣보잡인 노래일 가능성이 커요. 얘기가 좀 세긴 하지만 스윗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앨런 가넷의 책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에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커브 개념인데요. 빅데이터 전문가인 작가는 천재 크리에이터들이 돈 버는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터지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뮤지션에겐 히트곡이 되겠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요. 뮤지션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브란 어떤 콘텐츠의 친숙해짐에 따라 선호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스윗 스팟에 들어가야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히트곡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익숙해지면 질려버리게 돼서 곡선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서 스윗 스팟이라는 구간이 나와요. 한마디로 대중에게 친숙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상업적 성공을 가져오는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색다른 것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지만 너무 친숙한 것들은 애초에 아무런 흥미도 자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페이스북 이전에 캠퍼스 네트워크라는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고급 기능에 너무 앞서간 탓인지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반면에 페이스북은 대중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기능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주커버그는 히트의 비결은 익숙함과 색다름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색다름, 앞서서 얘기한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성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친숙함을 전제로 하고 내가 가진 색다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컨셉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나만이 가진 차별화, 색다름, 대중이 반드시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그걸 어떻게 찾을지 방법이 고민되실 텐데요. 마케팅의 대표적인 분석법인
SWOT로 여러분이 속한 팀을 분석하면서 차별화된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SWOT는 각각 영어 단어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의 첫 글자를 딴 것인데요. 변화가 가능한 내부적인 요소인 강점, 약점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에는 기회와 위협이 있습니다. 이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스킵하시고 장점과 단점만 떠올려 보시고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시고 극대화하는 걸로 포인트를 잡으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는 본인의 장점을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많아요. 당연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진 장단점을 분석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사람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겸손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생각하시고 외모, 학력, 커리어, 음악 실력 당연하죠. 태도, 공연 매너, 멘트, 예능감, 취향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만한 지인들한테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중학생 때부터 제자였던 친구들을 인디밴드를 기획해서 작년에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밴드 무드 데뷔 초 SWOT 분석한 예입니다.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어리다는 거겠죠. 거기에 음악은 거부감 없는 이지 리스닝도 장점이겠고요. 본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저는 외모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옆집 오빠, 남동생 같은 편안하고 귀염귀염한 외모에 갓 데뷔하다 보니 어리버리하고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서 키우고 싶은 모성애를 자극시킵니다. 반면에 약점은 이 어리다는 장점의 반대가 전부 약점이 되겠죠. 경험이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식 음원이 3개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소의 기회는 음악 자체가 강렬하거나 매니악적인 사운드라기보다는 잘 묻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이다 보니 다양한 기획 공연이나 협업 기회가 수월할 거고 아니나 다를까 데뷔 2주 만에 바로 광고 콜라보 음원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협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컨셉을 잡을 때는 한두 가지 특장점으로 녹여내면 되는데요. 무드의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인디씬에서는 유례없는 10대라는 나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인디씬의 아이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 뮤지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음악에만 몰두하고 스타일링이나 마케팅, 컨셉 이런 거는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링과 헤어 메이크업, 공연 매너, 인디씬의 선후배 분들한테 인사하는 거, 업계 분들이나 팬들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애티튜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존 인디밴드 공식과는 다르게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게 무드의 차별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셉이 아무래도 한 번에 떠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싱어송라이터, 과거에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었다는 이런 것도 흔치 않으니까 컨셉화 시키기 좋겠죠. 왜냐면 저는 싱어송라이터 땡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땡땡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앞에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차별화가 되겠죠. 이런 직업이나 커리어를 어필해서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요. 가수 이적이나 장기야, 페퍼톤스는 학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장점이 자연스럽게 지적인 이미지의 뮤지션으로 대중한테 어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중에서도 좀 다른 게 뭘까? 독보적인 나만이 갖고 있는 건 뭘까?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컨셉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그거대로 가지 않습니다. 일단 방향성이라도 잡고 실행해 보면서 조금씩 맞춰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직진 코스로 가지 않아요. 꼬불꼬불 이렇게 갑니다. 성장 곡선은 원래 그래요. 그래도 컨셉을 생각하고 컨셉을 정하고 목적을 갖고 목표를 정해서 뮤지션을 하는 게 다짜고짜 앨범 내고 가수 해야지 하고 덤비는 것보다는 장담컨대 10배, 20배 아니 그 이상 더 낫습니다.
이렇게 총 3편에 걸친 컨셉 편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아티스트 컨셉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아티스트 컨셉 잡는 것에 고민이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티스트 브랜딩 정규 과정과 원데이 클래스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